자,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 이번에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풀이 하기 전에 약간의 총평을 해보자면, 왜 이렇게 확률과 통계가 쉽지? 우리 통통이들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나는 너무 쉽게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히려 통통이들이 확실히 떨어졌구나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공부하면 조금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라는 생각을 했는데, 통통이 친구들 다들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겠죠?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특히나 많이 하던 모양들이 좀 있기에 경우의 수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던 모양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하면. 자, 그러면 어쨌든 23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냥 없는 것처럼 나열한 다음에 같은 것을 자리 바꾼 경우의 수를 제외해 준다 라는 거.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될 거니까 정답은 60 되면서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A에서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9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잘 생각해보면, 집합으로 좀 생각해보면 얘는 결국은 A의 B에 대한 차집합 부분을 의미하게 돼요. 물론 차집합의 확률 이런 거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없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의미한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치면 이 부분에 있을 확률이 9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합집합을 얘기하려면 B 부분만 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건의 확률에 의해서 B 부분의 확률은 18분의 11이다 얘기하면서 합산건은 9분의 1 더하기 18분의 11 될 거니까 18분의 13이라고 찾으면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흰 손수건 4장, 검은 손수건 5장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 이 상자에서 임의로 4장의 손수건을 꺼낼 때 4장의 손수건 중에서 2장 이상, 흰색 손수건이 2장 이상 있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장 꺼낼 때 2장, 3장, 4장 나오자 이런 확률이 되는 거라서, 사실 뭐 2장 나올 확률, 3장 나올 확률, 4장 나올 확률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 거꾸로 더 쉽죠. 한 장 0장 나오는 경우를 빼자라는 거니까 6건의 확률에 의해서 1에서 손수건이 흰 손수건이 0장인 확률 더하기 흰 손수건이 한 장 나올 확률, 요거를 빼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흰 손수건이 0장 나올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는 9개의 손수건 중에서 4개를 고르고, 흰 손수건이 0장 나오려면 검은 손수건 5장 중에 4장을 뽑아주면 될 테니까 9, 7, 8, 7, 6, 5, 4, 3, 2 약분 2 하니까 63 곱하기 2분의 5구나 라고. 아직 계산하지 말고, 왜 어차피 흰 손수건이 한 장 나오는 확률도 해야 되니까. 흰 손수건이 한 장 나오려면 전체 경우의 수는 9시 4일 것이고, 4장의 손수건 중에서 흰 손수건 4장 중에 하나, 검은 손수건 5장 중에 3장을 뽑아주면 될 거니까 확률 구해주면 4 곱하기 5, 4, 3, 1, 3, 2로 나눠주는 거, 9, 8, 7, 6을 4, 3, 2, 1로 나눠준다. 6약분, 4약분 하니까 9, 7에 63. 63 곱하기 2는 여전히 있네 여기. 63 곱하기 2분의, 그러면 여기 약분 6분 하니까 하나 더 약분해야 되네, 2. 그러면 40이 되는구나 라는 거.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63 곱하기 2분의 45 될 거고, 약분 63은 9, 7에 64이니까 9로 약분해주면 되겠죠. 1-14분의 5 그러면 14분의 9가 정답이 되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곱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곱한 다음에 뺄셈 하는 것보다는 공통인수가 있을 거야 또는 날라갈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하기 쉬운 숫자 정도는 곱하기 괜찮지만 막 끝까지 곱하기는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25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두 개 다항식을 곱하고 있으니까 쌤은 편의상 앞에 다항식을 a, 뒤에 다항식을 b라고 얘기하면 x제곱이란 항이 되려면 a의 다항식에서 x제곱과 b라는 다항식의 상수항 더하기 a라는 다항식의 x항과 b라는 다항식의 x항 마지막엔 a의 상수항과 b라는 다항식의 x제곱의 항을 곱해주다 보면 우리 x제곱의 개수가 x제곱이라는 항이 나올 거고 개수를 물었으니까 이제 숫자만 계산할게요. 그러면 a라는 다항식의 x제곱의 개수는 6c2의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곱하기 b는 상수항이니까 7c 0의 그 다음에 2의 0제곱 1은 7제곱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x제곱 x항은 6c1에 1은 1제곱 마이너스 1은 5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니까 7c1에 2의 1제곱 1의 6제곱 사실 1은 의미 없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쌤 보여주려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6c0에 1의 0제곱 마이너스 1의 6제곱 그 다음엔 b의 x제곱항은 7c2에 2의 제곱 곱하기 1은 5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차근차근히 계산할게요. 6c2면은 6, 5, 30에 반 나누니까 15 곱하기 끝났네. 뒤엔 다 1이니까 더하기 6c1이면 6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에 5제곱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7 곱하기 2 더하기 7c 여기는 다 1이고 7c 1이니까 21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쌤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는 좀 묶어내면 좋습니다. 여기 7, 3, 21 다 있죠. 이거 다 날라가네. 여기 7, 3, 2 해주면 여기 2 곱하면 4, 7, 3, 21 하니까 숫자 15만 나보면서 16번의 정답은 1번. 숫자는 그러니까 자꾸 다 계산해서 더하려 하지 말고 어떤 모양의 숫자를 곱으로 표현되는가 한번 보고 공통들 묶어내면서 차근차근 계산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 얘기했을 때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일 때 0보다 두 수의 합이 7보다 작을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4의 배수를 찾기 위해서 뭐 안 해도 되지만 그냥 까짓 거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주사위 숫자도 크지 않는데 다 곱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6 2, 3, 4, 5, 6 2, 4, 6, 8, 9, 10, 12 6, 8, 10, 12 될 거고 9, 12, 15, 16 18 12, 15, 18 16, 20, 25 24 20, 24 25, 30 30, 36 될 거고 이 중에 4의 배수만 볼 거니까 4의 배수 아닌 것들 지울게요. 요만큼이 4의 배수죠.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 1대1이면 조건부 확률이면 요거를 전체 집합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4의 배수인 것만 보고 그 중에서 합이 7이 되는 건데 7이 되려면 6, 5, 2 요 순서대로 요 안쪽에 있어야 되죠. 여기가 7, 합이 7, 여기도 5랑 2랑 더하면 7, 4랑 3이랑 더하면 7, 여기도 7, 여기도 7,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안쪽에 있는 숫자들이 결국은 4의 합이 7보다 작은 숫자다라고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구나.
그러면은 분자는 7 해주면 되고, 아까 몇 개라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가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5. 그 중에선 합이 7보다 작거나 같은 건 7개 있기 때문에 27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뭐 가능하면 전체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으면 심플하게 구하는 것도 훨씬 좋다라는 것만 정도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라는 조건을 보니까 홀수의 함수값, 1의 함수값, 3의 함수값, 5의 함수값 전부 홀수여야 되고 2와 4의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4가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홀수가 몇 개 있는가에 따라서 1, 2, 3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좀 정해질 거니까 치역의 홀수, 치역의 글씨가 너무 이상한가? 글씨 너무 못 적은 것 같아. 치역의 홀수의 개수를 바탕으로 그러면 기준을 나눠볼 거예요. 왜? 가조건을 쉽게 좀 해보려고. 홀수의 개수가 1개라고 얘기해 볼게요. 쌤 0개는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짝수가 2개밖에 없고 치역이 3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홀수 1개, 짝수가 2개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짝수가 2개니까 이미 2, 4는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되고 홀수 1개니까 그럼 3개 홀수 중에서 하나를 골라준다 하면 되니까 하나 고르는 경우 수, 이렇게 치역을 구성하는 방법의 수가 31이다 라고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 1 적은 건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F1, F3, F5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전부 1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경우의 수고, F2와 F4는 그럼 치역이 2, 4 되려니까 2, 4로 하나씩 연결은 돼야 되죠. 근데 무조건 큰 건 큰 걸로 연결돼야 되니까 역시나 한 가지다. 한 가지. 그러면 결국은 치역의 홀수 개수가 1개, 짝수 개수 2개인 경우에서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가지? 3가지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다, 맞죠? 그럼 이젠 두 번째 몇 개? 치역의 홀수가, 굵은 글씨 써볼까? 이게 더 나아지나? 치역의 홀수 개수가 2개, 짝수가 1개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홀수는 1, 3, 5, 3개 있는데 그 중에 2개 골라야 되니까 3, 2. 짝수는 2, 4 2개 있으니까 고르려면 경우의 수 역시나 2, 1 될 거니까 일단 치역 구성하는 방법의 개수가 6가지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이건 거예요. 뭐냐 했더니 결국은 F1, F3, F5부터 가질 수 있는 함수를 따져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홀수가 2개 있으니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홀수가 2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2가지를 고르는 방법 2파이 3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2파이 3 딱 계산하려고 했더니 딱 찝찝한 게 하나 있어. 뭐 이 경우에서는 하나로 다 가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어떻게 보면 2파이 3에서는 1, 3, 5가 여기 만약 홀수가 1, 3 있었으면 뭐 하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1, 3, 5가 있고 1, 3 있으면 이렇게 몰아치는 경우도 있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는 이미 1, 3은 채웠으니까 짝수 하나는 나머지 2, 4 중에 한 명이 짝수로 가야 되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만약에 뒤에 있는 경우는 3이 없거든. 그러면 나머지 하나 짝수 가고 1, 3 아무거나 골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2나 4 중에 하나가 한 놈이 짝수로 갔어. 근데 얘가 1로 가면 돼, 안 돼? 3이 없잖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으로 무조건 가져야 되고 요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죠. 한쪽으로 모두 가는 경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아까 2파이 3, 8가지였는데 그러면 2개 홀수 2개를 치역을 다 먼저 갖는 경우가 6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구분해 보면 되겠고, 요 경우는 결국 2, 4는 짝수가 하나 있을 거니까 짝수 하나와 홀수 하나만 고르면 크기는 정해지니까 결국 2C1만큼의 함수의 개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경우는 이 3으로 무조건 한 명 가야 되고 짝수로도 아무도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로 하는 함수의 개수는 치역은 2 곱하기 3이고
각각의 경우의 함수가 먼저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 홀수들이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에는 나머지 짝수가 가질 수 있는 경우도 한 가지이고, 그 다음에 홀수가 가지는 함수값이 두 가지인 경우 6가지는 짝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죠? 12, 2니까 14, 6이니까 14에다가 6하면 24, 84다 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치역의 개수가 치역의 홀수 개수가 3개인 경우 로 가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이것도 뭐부터 좀 나열해 볼 거냐면요, 뭐 1, 3, 5는 문제가 없으니까 천천히 하고 2, 4 먼저 좀 나열해 볼게요. 2, 4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 3개 숫자 중에서 2개 골라서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주는 경우니까 2, 4가 함수값 가질 수 있는 경우는 3C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홀수가 1, 3, 5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2, 4가 1, 3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F135 같은 경우는 무조건 5를 치역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나열하는 것 중에서 2파이 3에서 3파이 3이죠. 3개 중에서 그냥 3가지를 골라서 나열하는 것 중에서 5가 없는 경우는 치역이 원소 개수가 3개가 될 수 없으니까 5로 안 가는 2파이 3을 빼주는 만큼 함수가 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7 빼기 8 이렇게 되니까 19. 19에다가 3하면 9, 3, 27, 57. 그럼 얘네 둘 더하면 60. 여기다 60 더하니까 144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28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쌤, 왜 치역을 홀수의 개수로 나누나요? 라고 얘기하면 왜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1번 조건에서 사실 눈에 띄는 숫자가 홀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함수가 증가한 함수이기 때문에 치역이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증가한 형태는 치역만 정해진다. 연결되는 거. 2와 4가 가질 함수값만 정해지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여서 치역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역의 홀수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이 개수가 정해질 거니까 치역을 먼저 정해주면 좋겠다. 치역 중에서도 홀수가 몇 개인지를 좀 기준으로 세워주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쌤이 맨 처음에 확률과 통계는 그래도 연습을 하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얘기했는데 이 경우의 수 이런 문제들만 제외하고 나면은 연습으로 다 되지 않나. 이런 거는 쌤 왜요라고 얘기하면 쌤도 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연습 끝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들이라. 어쨌든 키포인트는 홀수와 이 증가함수가 되게끔 하려면 치역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쌤은 치역의 홀수의 개수를 정해 놓는 것이 함수의 개수를 정하는데 굉장히 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정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죠. 그림과 같이 두 장의 검은색 카드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조건 같은 경우는 흰 카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고, 나는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야 된다. 다는 검은색 카드 사이에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1장 이상 놓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어야 되는 단어도 있죠. 이상 둘 다 이상이니까 우리는 이상, 적어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여사건을 쓰는 것들이 좋아요 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확률 단원까지도 나왔으니까. 사실 3월에 마지막 문제쌤 설명할 때는 이걸 집합으로 뭔가 얘기해도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여사건 얘기하듯이 얘기해도 될까 라는 것을 고민했는데 이젠 고민 안 해도 되죠. 확률 했죠. 여사건, 적어도 이상 이런 거 들어가면 여사건을 표현하면 좋으니까 쌤은 요 사건을 A의 여사건, 요 사건은 B의 여사건이라 얘기하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결국은 둘의 곱사건의 확률,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다가 될 것이고, A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A의 여사건이 2장 이상이니까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카드가 1개 혹은 0개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검은색 카드가 사이에 한 장 놓이는 방법을 먼저 생각할게요. 근데 어차피 가족권에 의해서 흰 카드는 순서대로 있어야 되니까 검은색이 어떤 숫자를 사이에 둘 것인가만 고민해주면 될 거니까 1부터 8까지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만약에 흰색 카드 한 장이 들어온다 했으니까 1을 골랐다 치면 여기 2개가 검은색 카드 들어온다라는 게 결정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 어떤 숫자 둘래? 요것만 결정해주면 경우의 수가 될 거니까 8시 1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 흰색 카드가 한 장도 없어야 된다는 건 숫자들 사이에 검은색 카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숫자들 사이의 자리는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자리 있으니까 9자리 중에 한 자리 골라서 검은 카드 2장 다 넣는다라고 얘기해주면 될 테니까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17가지 있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 사건의 경우에서 볼게요. B의 여사건은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 있다는 거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B 사건은 검은색 카드 사이에 3의 배수의 수가 없다가 되겠죠. 없는 사건이 바로 B 사건이다 라고 표현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어주면 3의 배수가 없냐 했더니, 일단 3의 배수의 수는 지금은 6하고 3하고 6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3, 6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지게끔 카드가 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있을 거면 3 앞쪽, 그 다음엔 3과 6 사이에만 있고 6 뒤에만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묶어주면 이쪽에만 2장의 카드, 검정색 카드가 2장 있고, 또는 이쪽에 이 영역에 2개 있고, 또는 요 영역에 2개 있다. 이렇게 있어야지만 3과 6을 포함하지 않게끔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 영역이 있으면 이 영역 사이에 카드가, 검은 카드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 하나 들어간다면 무조건 3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역을 나누면 3 앞부분, 6 사이, 3과 6 사이, 6 뒷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여기에만 한 영역의 카드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검정색 카드를 놓는 방법은 하나, 둘, 3칸. 3칸 중에서 2칸을 고르는데 같은 칸에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H라고 얘기해주면 될 거고, 영역은 3가지 영역이 있으니까 곱하기 3. 이게 바로 B 사건의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선 곱사건의 경우의 수도 구해야겠죠. 그러면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카드가 1개 또는 0개 있어야 되는데 3의 배수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곱사건은 검은색 카드 사이에 3의 배수는 없고 흰색 카드는 1장 또는 0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놓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3과 6을 사이에 두지 않는 방법은 여기에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넣는 경우의 수는 아까 3H라 해서 3개 자리 중에서 2개 자리를 고른다 이렇게 되는데, 3개 자리 중에서 2개 자리를 고르는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카드가 1장 또는 0장만 있어야 되니까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맨 앞에 들어가고 맨 뒤에 들어가서 2장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해 주면 되니까 곱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3H2에서 한 가지를 뺀 것을 3배 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다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합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건 17 더하기 3H 곱하기 3 빼기 3H2-1 곱하기 3이라고 될 거니까 합사건의 경우의 수 20이 될 거고, S는 전체 경우의 수는 결국은 흰색은 나열되는 거고 검정색을 나열만 하면 되겠죠. 검정색을 나열하는 경우는 사이사이에 검정색 놓는다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 9개의 공간 중에서 검정 카드가 들어갈 2개를 골라주면 되는데
같은 자리를 골라서 들어가도 되니까 9H2가 돼서 여기서 20을 빼주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다. 그러면 9H2는 10C2죠. 10C2 마이너스 20. 10C2 같은 경우는 45 마이너스 20 되면서 총 경우의 수 25다 라고 구하면서 정답은 25입니다. 경우의 수 중에서 이 드모르간 어떻게 보면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뒤에 있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설명하기는 확률과 통계 중에서도 이 확률 파트 한번 한 친구들에게 참 설명하기 좋은 문제여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많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뒷부분에 잘 들어가는 문제여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봐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9의 정답은 25입니다. 자, 30번. 확률과 통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30번은 진짜 이렇게 푸는 거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쉽게 내가지고 답을 보는데 나도 의심했어. 이게 내가 잘못 푼 건가?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할 정도로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아직 조건부 확률이나 이런 부분 어렵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조건부 확률이 좀 어렵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30번 문제는. 보통은. 자, 어쨌든 30번.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흰 공 4개와 숫자 4, 5, 6, 7이 적혀있는 검은색 공 4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꺼낸 공이 다른 색이면 10이라는 점수를 얻고요. 같은 공이면 곱을 점수를 얻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얻는 점수가 24 이하 짝수일 확률을 구하자라는 거. 그럼 차근차근히 얘기해 볼게요. 24 이하의 짝수려면 아까 눈에 띄는 숫자 12라는 점수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어떤 경우? 꺼낸 공이 다른 색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경우의 수는 흰 공 4개 중에 하나, 검정 공 4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럼 이제 같은 공 중에서 이제 곱이 24 이하인 경우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흰 공 먼저 생각할까요? 1, 2 나오는 거 1, 3은 안 되죠? 1, 4 2, 3 2, 4 3, 4 하니까 같은 공 중에서 흰 공 나오는 건 5가지 경우. 그 다음엔 검은 공은 4, 5, 20 4, 6에 24 더 이상 없죠? 5, 6에 30 되니까. 그러면 전체 확률은 8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는다. 8C2가 전체 경우의 수고, 다른 공을 꺼내서 12, 24 이하 점수 되는 거 있으니까 4C1 곱하기 4C1 더하기 5 더하기 2니까 16 더하기 7이죠. 그러면은 23. 8C2면은 28분의 23 나오면서 더 이상 약분할 거 없고 P 플러스 Q의 값이 51다라고 하면서 정답 51입니다. 30번 맞나 싶을 정도로 뭐지 싶었는데 6월 문제에서는 공통 과목은 뭐 크게 엄청난 특징은 아까 21번 선생님이 그 공통 과목 문제 풀이하면서는 21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그 외에는 우리 많이 보던 형태인데, 이 선택 과목은 3과목 전부 특징적인 게 원래는 항상 3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28번이 그래도 조금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그 다음이 29, 30 순위였던 것 같아요. 까다로운 게 보통은 30번, 29번, 28 이런 순서였는데 4점짜리 세 문제가 좀 거꾸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른 선택 과목도 28번이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 오히려 30번이 조금 쉬운 문제였어가지고 문제 번호를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탈피하지 않았나. 아마도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끝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쉽게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쨌든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해서 꼭 번호를 보고 문제를 판단하기보다는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는가라는 거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21번과 같이 찍기도 좀 수월한 문제도 주어졌으니까 꼭 나 이건 이 번호만 보고 이 문제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야 라고 포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번 6월에서 조금 얘기하는 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 뭐 다 번호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디까지 내가 손댈 수 있는가, 조금씩 손대 보면서 풀리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확률과 통계 30번까지 마쳤고요. 이렇게 하면 6월 모의평가까지 마쳤으니까 뒤에 나머지 학력평가 및 9월 모의평가까지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